그런데 자, 정태원 변호사. 예. 자, 이번 문건이 실제로 내일이면 바로 이정희 대표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다시 한번 변론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결론이 거의 날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제 이거는 이 심판 사건 초기부터 이 정부 측에서는 이 통합진보당의 전신까지 다 보자. 네. 그런가 하면 민혁당, 그 다음에 그 민노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 이런 식으로 쭉 거쳐왔는데 간판만 바꿔 난 것이냐. 그때부터 쭉 역사를 보자 그러고 한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변호인 측은 아니다 현재만 보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정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민노당 때부터 이렇게 선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들어와서 또 당권을 장악했구나.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저기 예.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 전망을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아마 결정은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뒤에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 문건도 나왔지만 우리가 제일 쇼크받고 충격받고 황당했던 건 이석기 사건이었겠죠. 네. 일국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세비를 받으면서 도저히 이해 못할 주장과 그다음에 조직과 이런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2심에서 꽤 논란이 있는 판결이 돼버렸죠. 내란의 음모는 무죄가 되고 개인적으로 선동한 부분만 유죄가 됐거든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냐면은 이 조직적인 아로의 실체를 고등법원은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 이 정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꽤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문건은 아마 그참에서 이제 고심의 또 한 대목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그때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문건이 새롭게 제출이 됨으로써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정부 생겼다. 입장에서는 예. 일종의 반격의 카드로 내밀었을지 모르는데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게 통진당의 내부 문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진당의 당 대표들이 작성한 서류도 아니고 예. 그 점에서는 증거집 가치는 충분한데 예. 결정적으로 자료일지는 의문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 내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정당 해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사실은요. 예. 확실하게 국민이 응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벌써 통진당 태도도 예. 만약에 정당 해산되면 자, 우리 국민들은 새로 만들지 이렇게 강제 되거든요. 해산해야 된다가 45%. 네. 안 된다. 그러니까 33%네. 저는 33%의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대표 하는 얘기가 예. 지금 임시당 전당대회 열어서 대표 바꾼다는 것 자체도 예. 제가 보기에 일종의 꼼수이겠죠. 예. 그 당대표 해산과 결정 관련해서 하는데 예. 어쨌거나 가능하면 국민이 해산해주고 예. 그 점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이 표로 해산해달라. 네, 2016년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예. 어떤 이분과 유한 관련해서는 정당에서도 우리 바로 송광 변호사하고 정태원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르실 수 약간 있겠죠. 의견이 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해서 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을 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시키는 네. 우리 헌법의 적에 대해서는 예. 우리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네. 그런 그 수단을 가져야 되고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고 예. 나치의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서독 헌법에서도 그런 제도를 해놨습니다. 네. 터키 같은 경우도 22%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그런 복지당을 해산했습니다. 헌법에 네. 위반되기 때문에. 예. 예전에 자유로운 낭만적인 시대 바이마르 공화국을 장악한 것은 나치입니다. 네. 나치가 너무 자유롭게 다 허용해 주 그렇습니다. 보니까 헌법 오히려 뭘 해야 됩니다. 전체주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예.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낭만적으로 막연히 바라보고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해서는 지극히 예, 저도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저도- 안 됩니다. 아니, 저도 한 1분만 할게요. 제 생각은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잠깐만. 이거예요. 지적하신 말씀 맞아요. 네. 해산 결정 사유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해산 결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또 그들한테 오히려 네. 탄압받고 아까 독재 벌써 나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네. 그런 명분만 주어서 네.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또 기득권에 지지 세력을 안주할 규합하고. 수 있는 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네.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오늘
그 우리 제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네. 정기승 대법관이라고 그 대법관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는 자기가 법관을 오래 했지만은 그 헌법재판관의 2년 정상 진보나 보수나를 떠나서 너무나 팩트가 명백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유연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유연정당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할 의견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이런 이념성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헌법적 그 팩트를 가지고 말하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대목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유연정당 해석이라는 것은 헌법적 해석입니다. 헌법적. 그러니까 무슨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결정했는데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해산을 취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꾸 와로고 연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8조 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배될 때 해산하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엔드가 아닙니다. 목적 또는 활동인데 예. 아로 부분은 활동에 해당됩니다. 예. 활동에 해당되는데 목적 부분이 되게 명백하고 활동 부분도 이 지금 저희들 이 법조계에서는 12월 20일 날 내일 결심 공판하고 12월 20일 날 전후에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옵니다. 예. 심판이 나오고 그 아로 사건에 대한 저 최종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헌법재판관한테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그 유연정당 아닌 나를 가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전혀 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